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에서는 뉴질랜드에서 나무를 심으면 그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6월 1일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찍은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이거 뉴질랜드 정부 사이트인데요. 환경부인데 뉴질랜드에서 흔히 보는 그림이에요. 땅에 나무가 심겨져 있죠. 근데 나무가 심겨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일렬로 이렇게 심은 것으로 보아 자연스럽게 씨가 떨어져서 자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심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뉴질랜드에서는 사람들이 땅에 나무를 심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지난 한 1, 20년 동안 더더욱이 중요해진 것은 이런 거라고 합니다. 뉴질랜드 Emissions Trading Scheme, 한국말로 찾아보니까 배출권 거래제라고 한다는데 이거 2016년에 그림을 그려서 이게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라디오 뉴질랜드라는 언론사 웹페이지인데요. 왼쪽 동그라미에 보면 공장에서 탄소가 배출되고 있죠. 그런데 그 CO2를 무작정 배출할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 공장에서 CO2를 배출하시더라도 그거에 해당하는 만큼 숲에다가 투자를 하셔서, 즉 나무를 기르셔서 그 나무가 CO2를 공기 중에서 흡수를 하면 탄소 배출의 효과가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뉴질랜드 Emissions Trading Scheme이라고 하고 이 정부가 중간에서 이 교통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의 주인이라면 어딘가 숲에 투자를 함으로써 그 숲에 투자를 하는 금액이 있겠죠. 10그루라던가 100평이라던가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나무가 얼만큼 있으니까 걔네들이 흡수하는 CO2의 양은 얼마고 공장에서 나가는 CO2의 양은 얼마입니다 라는 계산이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를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나무를 키워서 생기는 소득은 그 나무가 다 자라서 그것을 목재로 팔아서 생기는 소득뿐만 아니라 나무가 자랄 때에도, 나무가 1년, 2년, 3년 됐을 때에도 그 나무들이 CO2를 흡수할 테니까 그거를 통하여 수입이 생기는 거죠. 이 수입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뉴질랜드에서 해보니까 같은 크기의 땅에 양이나 소를 키우는 것보다 소나무를 심으니까 이익이 144%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전에도 나무를 많이 심었지만 2019년 이후 아주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 넓어진 숲의 크기는 17만 5천 헥테어라는데 이거 찾아보니까 제주도 크기 정도 되더군요. 그렇게 늘어났고, 그 다음에 원래 자기 땅에 소나 양을 키우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무를 심으면 더 이익이 많아진대 라고 해서 그 나무 심는 것을 업으로 하는 회사에 자기 농장을 파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어떤 사우스 아일랜드에 있는 어떤 이런 농장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농장이 하나 있는데 자기 이웃들이 그 농장들을 다 팔아가지고 지금은 자기 농장이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이게 되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 딱 듣기만 해도 뭔가 뉴질랜드다운 산업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외국 자본들이, 예를 들어 독일의 어떤 회사 아니면 일본의 어떤 회사들이 이런 거를 위하여 뉴질랜드에 투자를 하게 된 것이죠. 얼핏 보아 외국에서 투자가 많이 오고 뉴질랜드에 나무 많이 심으면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신문, 뉴질랜드 신문인데 여기 보면 afforestation, 이거 이번에 찾아보니까 원래 숲이 아니었던 땅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숲으로 만드는 것, 그거를 afforestation이라고 한다는데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뉴질랜드 사회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의 화답이라도 하듯 뉴질랜드 의회에서 지난달에 2024년 5월 달에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뉴질랜드의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서 농장도 팔고 나무도 심고 숲도 늘어나고 했는데 국토 사용이라는 관점에서 그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에 대한 보고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 원래 보고서는 더 긴데 지금 보고 있는 보고서는 20페이지짜리 축약본이며 우리는 이걸 다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두 문장 읽으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부분이 뉴질랜드의 배출권 거래제에 관한 부분인데요.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The scale of this change. 이 변화의 규모, 여기서 말하는 변화라는 것은 조금 전에 본 그런 변화죠. 원래 다른 거를 하고 있던 농장에서 그 원래 하고 있던 일을 멈추고 거기를 숲으로 바꾸는 일, 그러한 변화의 규모, 엄청나게 큰 변화죠.
나라의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And the singular focus on carbon. 그리고 그 변화를 일으키는 이유는 우리가 뭐 양고기를 더 맛있게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울로 만든 옷을 더 뭐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하여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결정을 내리는 유일한 근거는 탄소라는 거죠. 탄소 배출 혹은 탄소 흡수. 그리하여 그것이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부정적인 결과냐 하면은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결과, 사회적으로도 나쁘고,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무를 심는 게 환경에 왜 나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것에 대한 뉴질랜드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다른 보고서를 하나 보려고 합니다. 이런 보고서는 지금 뉴질랜드 사회에 몇 개가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타라루아라는 곳에서 2021년에 만든 보고서예요. 나무를 심었더니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라는 것을 뭐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그 동네에서 한번 살펴보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아다가 이렇게 그 동네에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타라루아가 어디 있는지 볼까요? 이 보고서 내에 이 지도를 실었습니다. 보면 북섬의 남동쪽에 있는 동네라는 거죠. 여기 더 큰 지도를 보면 여기서 왼쪽 밑으로 가면 거기가 웰링턴이라는 거예요. 웰링턴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 어퍼헛에서 좀 더 북쪽으로 가면 거기 아주 운전하기 나쁜 고개가 하나 있죠. 그 고개를 넘어가면 거기에 있는 동네가 타라루아라는 거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지금 원래 있던 농장들을 없애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대답을 해왔는데 그 중에 하나의 대답이 이겁니다. 데니버크에 있는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네에 농장이 있으면 거기서 생기는 소득은 그 지역사회에서 돌고 돕니다. 이걸 좀 이해해보자면 그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거기서 농장에서 받은 월급으로 동네에서 뭐 식당에 가면 그 식당 주인은 그 돈을 가지고 뭐 양파 사고 감자 사고, 엄청 단순화해서 얘기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사람이 계속 얘기합니다. 그 지역을 떠나는 유일한 돈은 은행에다가 내는 이자뿐이에요. 그 농장을 세울 때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겠죠. 그 돈뿐이에요. 나머지 돈은 다 우리 동네에서 돌고 돌아요. 하지만 forestry money doesn't get recycled through Daniburg. 하지만 이 숲에서 벌어들이는 돈이라는 것은 이 Daniburg 동네에서 재활용되지 않아요. It goes out. 그거 딴 데로 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숲이라는 것을 설계하고 투자하고 그런 회사가 어딘가에 있겠죠? 거기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서 돈을 받으니까 그 돈을 여기에 사는 사람들한테 줘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은 비슷한 관찰을 한 다른 사람이 한 말이에요. 동네에 농장이 있으면 transport operators, 운전을 해가지고 무언가를 옮기는 사람들, 혹은 agricultural contractors, 단기적으로 사람을 농장에 고용하기도 하고, 혹은 거기에서 계속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아이들을 키우면 그 아이들이 뭐 토요일 아침에 축구하거나 럭비하거나 하면 왜 그거 뭐 한 학기에 뭐 50불, 100불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 모아서 어딘가로 가기도 하고, 또 그걸 기회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사회적인 유대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은행의 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동네에. 하지만 이 숲이라는, 나무를 키운다는 산업은 이런 것들이 극히 제한된 그런 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읽고 아까 그 의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부정적인 경제적인 효과 혹은 부정적인 사회적인 효과라는 문구를 보니까 좀 더 잘 알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라는 것은 뭘까요? 지금 사진을 하나 보고 있는데요. 여기는 CNN인데 작년에 23년에 뉴질랜드에 비도 많이 오고 막 태풍도 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다리도 뭐 이용할 수 없게 되고 막 도로도 막히고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 있었는데, 그 중에 벌어진 일이 이렇게 숲에 태풍이 지나가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엄청 막 쓰러져 있고 잘라져 있고 그렇죠. 요 기사에 쓰인 단어는 waste군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무 쓰레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어로는 slash라고도 한다는데, 그런 게 태풍이 지나가면서 생긴 홍수의 피해를 2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More than double the damage 했다는 거죠. 이 기사에 있는 말을 읽어보자면 그렇죠. 이거 뭐 숲이라는 걸 잘 모르지만 저런 일이 한번 벌어지면 저기에 있는 저 잘라진 나무를 걷어내고 다시 새로운 나무를 심어서
뭐 이거 엄청 어려운 일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 환경적으로 아주 피곤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관찰한 결과 뉴질랜드 의회에서 만든 보고서에 뭐라 그랬느냐? 앞으로 이 숲을 만들면 배출권 거래제에서 뭔가를 주는 이런 거는 should be progressively phased down over time. 서서히 시간을 가지고 그런 요소는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뉴질랜드 의회가 만든 보고서에는 이 내용을 통하여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어떤 일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본론이고요. 이 녹음 중에 생긴 좀 자질구레한 잡담을 한두 개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보고서를 쓴 사람이 사이먼 업튼이에요. 제가 처음 사이먼 업튼을 뉴질랜드 뉴스에서 본 것은 90년대 말인데요. 당시에는 이렇게 생긴 아저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로부터 20 몇 년이 흘렀으니까 지금은 좀 다르게 보이죠. 참고로 이게 그 사람의 시그니처인데요. 좀 얼핏 보면 한자 바깥 외자에서 영감을 받은 것은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 보고서의 제목인데요. 제목이 Going with the Grain이에요. 근데 좀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 아닌데 좀 많이 쓰이는 표현에 Going against the Grain이라는 표현이 있답니다. 그게 흔히 하는 행동과 다르게 뭐 흐름에 거슬러서 뭐 그런 뜻이라는데 그것의 단어를 바꾼 것이죠. Going with the Grain.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자면 뭐 순리대로 뭐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진을 좀 다시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만약에 풀이 있었다면 풀들은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누웠겠죠. 그런데 나무들이 그런 걸 못하는 관계로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불면 꺾어지는데 그것에 착안하여 어떤 시를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김수영 시인의 풀이라는 시라는데 이게 지금 홍홍쌤의 국어교실이라는 곳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이것을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뭐 읽는 사람 마음이지만 뉴질랜드의 배출권 거래제에서 나무 심고 숲 만들고 하는 그런 행동에 배출권을 주는 것, 그런 것을 서서히 빼자라는 이 생각은 풀이 눕는다는 것과 연결된 그런 개념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상상을 해봅니다. 배출권 거래제 자체를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은 아닐까요? 그게 만일 맞다면 뉴질랜드 의회 내에 김수영의 시를 읽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근거 없는 추측을 해보면서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뉴질랜드의 배출권 거래제에 관한 이번 녹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